입간판 세워라. 박 전 대통령의 요상한 송중기 아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송중기 아리. 이 국정농단의 재판을 멈추게 할 결정적 힘에는 누가 될까요? 먼저 이 송중기 씨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박 전 대통령과 송중기 씨의 만남, 과거 영상부터 만나보시죠. 반갑습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고 한국 스타로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주에 방송이 있었는데 반응이 아무래도 어땠어요? 그 소개가 되고 나서 예.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좀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중국 삼계탕이나 다른 나라 삼계탕들이 이렇게 섞여서 예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. 예. 아무리 봐도 그래도 한국 삼계탕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재료도 좋고요. 정말 관광 홍보대사로서의 큰 역할이 네, 열심히 기대되네요. 이게 제일 이쁘네요. 이게 제일 이쁘네요. 저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롭게 발견된 수첩에서 이런 얘기들이 드러났습니다.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제목은 이렇습니다. 결정적 한방 도대체 누구 입에서? 이 얘기는 제목만 봐도 너무 궁금해요. 송중기 입간판 얘기입니다. 이수희 변호사. 예. 이 박 전 대통령이 특정 배우, 특정 드라마와 관련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한 상대가 안종범 수석이에요. 안종범 수석은 또 이런 일까지도 수석 신분에서 해야 됐다는 면에서 참 여러 가지로 자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류 체험장이 서울 도심에 있어요. 그 체험장에 이게 모르겠어요. 박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 차은택 그 전 단장이 관여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차은택 전 단장의 민원을 최순실 씨를 통해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그 전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시사항은 그런 거예요. 영문 홈페이지 이렇게 좀 해봐라. 뭐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한번 좀 올려라. 그리고 관 앞에, 체험장 앞에 송중기 입간판을 세워놔라. 뭐 이런 굉장히 세세한 지시를 했다는 거죠. 이게 거의 실무자들이 할 만한 일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면에 있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보도입니다. 예, 노 변호사님, 물론 문화 영상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도 굉장히 확대 편성됐고요. 지시도 말씀처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. 그러니까요, K-스타일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류와 관련해서 송중기 씨에 대한 것을 좀 강화시켜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들어라든가 영문 홈페이지가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라. 또 온라인 예약 기능을 좀 집어넣고 체험 블로그를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. 이거는 사실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이거든요. 근데 그것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 얘기해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그대로 적혀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이분이 송중기 씨를 사랑했는지 참 그렇고 특히 26억 원의 예산이 171억 원으로 지금 두 번의 증액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게 됐는데 그 과정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아마도 송중기 씨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. 그러니까 저 정도 세세한 건 사실 실무 과장선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사실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방향 정도를 설정해 주는 것이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 지시사항을 깨알지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야, 저렇게 모아놨더니 참 박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송중식 관련해서 지시를 하긴 했었군요.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드라마에 큰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? 영상으로 보시죠. 태양의 후예가 드라마 자체로도 해외 30여 개국에 판권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, 패션, 식품과 같은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.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 구체적인 드라마 얘기도 많이 했었네요. 박 전 대통령이. 그렇죠.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드라마 매니아다, 많이 본다,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
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생활했던 김막업 씨라고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걸 보면 뭐 텔레비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또 이번 그 특검 조사 과정에 보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뭐 장관이 그 문자를 이제 보낸 게 있어요. 이제 이런 드라마가 요즘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드라마를 몇 개를 추천을 해준 게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이 사실 드라마를 그래도 즐겨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용어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쓰는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보면 굉장히 좀 시중에서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조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학문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이유가 보면 결국 이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드라마적인 말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.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. 네.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이다 해서 사실은 저도 놀란 게 어떻게 정무수석이 이때 이런 드라마를 보십시오라고 드라마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드라마를 보면 뭐 아까도 이제 자막에 나왔지만 뭐 질투의 화신, 뭐 혼술남녀인데 사실 혼술남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살면서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걸 또 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박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참 좋아하긴 좋아하고 특히 이제 우리 한류 스타를 상당히 좋아하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지금 박 전 대통령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 융성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. 저희가 박 정부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? 아니 문화 융성이나 문화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참 좋은 일이죠. 좋은 일인데 이제 굉장히 좀 편향되는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런 이제 문화 융성 뭐 드라마 한류 이런 걸 가지고 창조 경제하고 이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일 뭐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창조 경제가 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초조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류라는 그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아마 성과를 국민들한테 내놓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지 않느냐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와 창조 경제를 좀 지나치게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대중 스타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그런 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다만 이때 뭐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면은 송중기를 저 불러서 이제 대통령 옆에 세우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그때 여성 시청자들 또 송중기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왜 대통령이 송중기를 독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새누리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진짜 지나가는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. 네.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세세하고 꼼꼼했는지가 저 송중기 씨 입간판도 있지만 세브란스 병원장 인사 개입 정황도 이 새 수첩에서 좀 드러나는데 저것도 좀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6년 7월 3일인데 이병석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주치의였죠. 그 주치의가 이제 그 주치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의 자리를 좀 뒤를 봐줬다. 보통 이렇게 뒤봐준다는 표현을 쓰죠. 근데 측근들 특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사람들을 이후 자리를 챙겨주고 한 거는 정치권에서 있어 왔던 일이에요.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그걸 그래서 관례처럼 뭐 내 사람 챙기는 정도로 생각한 거 그게 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죠. 특히나 그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안 수석이 이준석 그 교육부총리한테 다시 또 부탁을 해서 또 교육부총리가 연세대 총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목줄을 재고 있는 곳이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건데, 뭐 결과적으로는 또 그 세브란스 병원장에 또 임명이 됐어요. 그리고 또 이병석 당시 이병석 그 원장이 최순실 씨를 만났다라는 진술도 했었고요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부탁을 하게 된 청탁을 하게 된 배경이 최순실의 입김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. 이 보도도. 그 연결고리를 짐작케 하는 발언이 과거에 이 국정농단 청문회 때 나왔었는데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. 지금 김영재 증인이 최순실 씨를 이병석 원장이 소개해서 만났다고 그랬죠. 네. 이병석 그 증인께서는 어떻게 최순실을 만났어요? 5, 6년 전에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. 세브란스로요? 예. 그래가지고 알게 되셔가지고 환자로 왔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? 김영재를 소개시켜 줄 수 있고? 제가 주치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
그렇죠. 이제 이병석 원장이 그 김영재 원장을 최순실 씨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, 또 그 당시에 2013년 2월에 그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 이제 이 이병석 원장이 임명이 되고, 그 이후에 계속해서 최순실 씨와 관계를 가져오다가 작년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. 연세의료원장. 그때 이제 그 총장이 지명하는 거였는데, 그때 당시 3명의 후보가 올라갔었는데, 그게 6월 말 정도였었는데, 그 기간 동안에 장시호 씨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제 장시호 씨를 만나러 병원에 갔는데, 간 김에 이병석 원장을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다, 선거하는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7월 3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 이병석 원장에 대한 뭐 그 교육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좀 압력을 행사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7월 13일 날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이 임명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시기나 날짜나 지시사항을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이병석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고, 이 이병석 원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박 전 대통령이 안정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고, 안정범 수석이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이진식 그 교육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용학 총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거든요. 정말로 치밀하고 열심히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정리 좀 해볼게요.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죠. 이 보면 어찌됐건 꼼꼼하고 치밀했던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의 세수첩에서 드러났는데, 결정적 한방 누구 입에서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1시간 전쯤에 우병우 전 수석이 언론에 한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방금 전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국정농단 모른다는 입장 아직 유효하십니까?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면서 좀 어떻게 충격 느끼시는지. 안타깝죠. 현 정부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늘 제가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오늘 재판받으러 왔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받겠다,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,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성실히 재판받겠다.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건가요? 아니, 저는 저 똑같은 답변을 청문회 때도 똑같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유사한 답변을 했어요. 성실히 임하겠다. 나중에 영장 실질 때도 저랬었고, 그 뻣뻣한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, 지금 이제 그 4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 측의 이 대응이 만만치 않아요.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. 그래서 불구속 상태이겠다. 또 법리적으로도 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될지 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. 그러니까 첫 재판에 출석한 건데, 이현지 의원님, 저 우병우 전 수석의 화면을, 오늘 모습을 보니까 2달 전에 이제 구속되냐 마냐에 고민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이제 표정도 좀 밝아지고 건강도 회복을 좀 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, 또 태도도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구속은 면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 과정은 아마 본인도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법률가고 또 나름대로 지금 법률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앞으로 지루한 재판이 진행되긴 하겠지만, 일단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전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,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. 알겠습니다. 4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3번째 인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말풍선안에 있는 말 중에 이 얘기가 제일 궁금해서, 예의를 지켜라. 무슨 말인지 최순실 씨가 태도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, 그동안의 최순실 태도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예, 노 변호사님, 저는 이제 보고도 믿기가 어렸는데 검사를 향해서 일종의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. 어떤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있었던 417호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, 이제 당시 검사가 강혜민 검사였는데, 강 검사가 변호인이 너무 현란하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구사하면서 유도신문하고 있다,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.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, 검사님, 저희가 이미 모신 대통령 아닙니까?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,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장한테 제지를 좀 당했습니다. 예.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도 이 최순실 씨의 태도를 보면은 상당히 뻣뻣하고 상당히 당당하고 상당히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동안 최순실 씨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나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
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쪽에.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. 이천 부인이 누구죠? 대통령입니다. 일단 이 최순실 씨는 예의를 지켜라. 아직도 지금 뻣뻣하고 자신감에 넘치는. 워낙 지금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경륜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인물 삼성 지원 알고 있었다. 이 얘기를 좀 더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, 이수희 변호사님, 정유라 씨에 대한 조사가 새 국면을 맞은 듯한데 재청구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삼성 지원을 그 포스트잇 붙여놔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건데 지금 그 조사를 받으면서는 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나 봅니다. 그게 이제 그 주된 내용이 삼성 지원을 정유라 씨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. 블라즈미르와 그 스타샤라고 하는 차무라입니다. 말이 삼성의 돈으로 샀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사 내용을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그 정유라 씨가 보였던 여유만만한 태도하고 비춰봤을 때 두 번, 세 번에 걸친 소환 이후에는 말이 없어지고 그 표정이 어두워졌잖아요. 그랬죠.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업무방해라든가 학사비리 관련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되게 잘하고 있다. 강시호 씨처럼. 예, 그래서 오히려 그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정유라 씨가 말을 정말 잘하더라.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아마도 좀 지켜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국정농단의 결정적 한방 도대체 누구 입에서 더 터져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. 이 박 전 대통령이 특정 배우, 특정 드라마와 관련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한 상대가 안종범 수석이에요. 안종범 수석은 또 이런 일까지도 수석 신분에서 해야 됐다는 면에서 참 여러 가지로 자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류 체험장이 서울 도심에 있어요. 그 체험장에 이게 모르겠어요. 박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 차은택 그 전 단장이 관여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차은택 전 단장의 민원을 최순실 씨를 통해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안수석에게 그 전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지시사항은 그런 거예요. 영문 홈페이지 이렇게 좀 해봐라.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한번 좀 올려라. 그리고 관 앞에, 체험장 앞에 송중기 입간판을 세워놔라. 이런 굉장히 세세한 지시를 했다는 거죠. 이게 거의 실무자들이 할 만한 일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면에 있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보도입니다. 예, 노 변호사님 물론 문화 영상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도 굉장히 확대 편성됐고요. 지시도 말씀처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. 그러니까요. K-스타일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류와 관련해서 송중기 씨에 대한 것을 좀 강화시켜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지금 박 전 대통령 문학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 융성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. 저희가 박 정부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? 아니 문화 융성이나 문화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. 좋은 일인데 이제 굉장히 좀 편향되는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런 이제 문화 융성 드라마 한류 이런 걸 가지고 창조 경제하고 이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일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창조 경제가 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초조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류라는 그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성과를 국민들한테 내놓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지 않느냐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와 창조 경제를 좀 지나치게 이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대중 스타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그런 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다만 이때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면은 송중기를 불러서 이제 대통령 옆에 세우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그때 여성 시청자들 또 송중기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왜 대통령이 송중기를 독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새누리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진짜 지나가는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.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세세하고 꼼꼼했는지가 저 송중기 씨 입간판도 있지만 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.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 구체적인 드라마 얘기도 많이 했었네요. 박 전 대통령이.
그렇죠.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드라마 매니아다, 많이 본다,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, 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생활했던 김마겁 씨라고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걸 보면 뭐 텔레비도 없다,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또 이번 그 특검 조사 과정에 보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뭐 장관이 그 문자를 이제 보낸 게 있어요. 이제 이런 드라마가 요즘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드라마를 몇 개를 추천을 해준 게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이 사실 드라마를 그래도 즐겨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용어.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쓰는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보면 굉장히 좀 시중에서 많이 쓰는, 예를 들어서 조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, 학문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이유가 보면 결국 이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드라마적인 말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.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. 네.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이다 해서 사실은 저도 놀란 게 어떻게 정무수석이 이때 이런 드라마를 보십시오라고 드라마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. 그 드라마를 보면 뭐 아까도 이제 자막에 나왔지만 뭐 질투의 화신, 뭐 혼술남녀인데 사실 혼술남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살면서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걸 또 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박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참 좋아하긴 좋아하고 특히 이제 우리 한류 스타를 상당히 좋아하긴 뭐 사실. 입간판 세워라. 박 전 대통령의 요상한 송중기 아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송중기 아리. 이 국정농단의 재판을 멈추게 할 결정적 힘에는 누가 될까요? 먼저 이 송중기 씨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박 전 대통령과 송중기 씨의 만남, 과거 영상부터 만나보시죠. 반갑습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최고 한류 스타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주에 방송이 됐었는데 네. 반응이 어땠어요? 그 소개가 되고 나서 네.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좀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중국 삼계탕이나 다른 나라 삼계탕들이 이렇게 섞여서 예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. 예. 아무리 봐도 그래도 한국 삼계탕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재료도 좋고요. 정말 관광 홍보대사로서의 큰 역할이 보시겠습니다. 이게 제일 이쁘네요. 이게 제일 이쁘네요. 저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롭게 발견된 수첩에서 이런 얘기들이 드러났습니다.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제목은 이렇습니다. 결정적 한방 도대체 누구 입에서? 이 얘기는 제목만 봐도 너무 궁금해요. 송중기 입간판 얘기입니다. 이수희 변호사. 예.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들어라든가 영문 홈페이지가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라. 또 온라인 예약 기능을 좀 집어넣고 체험 블로그를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. 이거는 사실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이거든요. 근데 그것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 얘기해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이분이 송중기 씨를 사랑했는지 참 그렇고 특히 26억 원의 예산이 171억 원으로 지금 두 번의 증액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게 됐는데 그 과정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아마도 송중기 씨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. 그러니까 저 정도 세세한 건 사실 실무 과장선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사실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방향 정도를 설정해 주는 것이지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 지시사항을 깨알지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야, 저렇게 모아놨더니 참 박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송중식 관련해서 지시를 하긴 했었군요.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드라마에 큰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? 영상으로 보시죠. 태양의 후예가 드라마 자체로도 해외 30여 개국에 판권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, 패션, 식품과 같은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